서대문구의 라디오 사랑방, 당신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서대문 초대석, 루시의 작은 별 첫 곡 들으며 시작합니다. 하늘에 저른 많은 별을 모두 세어봤을 때 내 별은 뭘까 어디 있을까 수없이 내게 질문을 해 진심을 잊고서 빛나는 별들의 흔적만 쫓아나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많고 많은 얼굴 속에 가려질 수 있는 건 당연해 이대로도 충분히 난 Let me go, just let me go 조금은 덜 빛난다고 내가 별이 아닌 건 아니잖아 지금 이 순간 누군가에게 내가 제일 빛나는 별이니까 아름답게 반짝이는 little star Wherever you are, wherever 홀로 빛나는 little star Wherever you are, wherever 쉴 틈도 없이 앞만 보고 달려 나의 모습을 누군가에게 건네면서 모든 시선 뒤로 하고 뛰어갈 거야 결국엔 찾겠지 어디에 있는지 몰라도 많고 많은 저별들 속에 가려질 수 있는 건 당연해 이대로도 충분히 난 Let me go, just let me go 조금은 덜 빛난다고 내가 별이 아닌 건 아니잖아 지금 이 순간 누군가에게 내가 제일 빛나는 별이니까 아름답게 반짝이는 little star 이대로 좋아 무시게 빛나는 지금의 널 보여줘 지금 이 순간 누군가에게 내가 제일 빛나는 별이니까 아름답게 반짝이는 little star Wherever you are, wherever 홀로 빛나는 little star Wherever you are, wherever shining little star Wherever you are 안녕하세요 여러분, FM 초대석 강성규입니다. 서대문에서 살고 놀고 활동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조금 덜 빛난다고 내가 별이 아닌 건 아니잖아. 지금 이 순간 누군가에겐 내가 가장 빛나는 별이잖아. 우리가 들은 첫 곡 작은 별에 나오는 노랫말처럼 세상 가장 빛나는 별이 아닐지라도 누군가에겐 빛나는 별이고 가장 소중한 사람들인 우리 서대문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 오늘도 초대 손님 한 분과 함께합니다. 이분은 서대문 마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제가 알고 있는 가장 젊은 분이십니다. 더 젊으신 분들 제게 알려주셔서 서대문 초대석에 나와주세요. 오늘의 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윤현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초대받은 이윤현이라고 합니다. 네. 자기소개를 조금 길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서대문에서 신촌세브란스에서 태어났어요. 오, 출발을 네. 진짜 여기서 하셨군요. 서대문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 땡땡 삼거리 아시나요? 네, 알죠. 네, 모래내 시장 네네. 근처에 있는 땡땡땡땡땡이 네. 정말 자주 들리는 거기 길이죠. 근처에서 계속 살았어요. 계속 태어나고 살다가 아주 어렸을 때는 잠깐 일산 쪽으로 이사를 갔다가 초등학교 때부터 다시 서대문으로 와서 초중고를 다 서대문에서 나왔어요. 네.
뭐 거의 토박이 지금은 할수 있죠. 어느 동네 살고 계세요? 지금은 남가자동에 남가자동에 살고 남가자 계시고. 1동에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하는 일은? 직업은 창업가라고 말을 하고요. 하는 일은 좀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청년 기획자로도 일을 하고 있고 동물이의 교육을 제공하는 그런 창업 활동도 하고 있고 네. 협력지기라는 그런 마을 활동도 하고 마을 사업 협력지기 네. 하고 계시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하고 인연은 사실 마을 사업 협력지기를 하시면서 네, 만나게 그쵸. 됐죠. 네. 이분이 마을 사업 협력지기를 하시려는 의도가 뭘까? 뭘 하고 싶으신 걸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처음 뵀었어요. 네. 순전히 그 이유가 나이에 대한 편견 때문이었는데 마을 사업 협력지기를 하시는 분들이 마을 사업을 하시는 주민들도 대체로 연령대가 40대는 이상이신 분들이시고 협력지기 분들은 그 이상이신 분들이 많았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죠. 제가 질문 하나가 기억이 나는데 이 일을 하면 앞으로 만나게 될 연령대들이 보통 엄마 아빠 뻘부터 네. 그 이상까지 될 수 네. 있을 건데 어떻게 잘 할 수 있냐라는 질문이 기억이 나요. 네. 근데 그때 제가 했던 대답이 동물보호 활동을 하면서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 연령대가 딱 부모님 세대 이상 분들이어서 잘 할 수 있다라고 했던 네. 대답이 기억이 나요. 대답대로 하셨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친구가 인생 2회차를 살고 있나 아니면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이후에 활동을 한 1년 이상은 저도 같이 했었던 그쵸. 기억을 하고 네. 있고요. 아까 직업을 말하라 그러면 창업가라고 한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근데 네. 그러면 창업을 실제로 이제 창업하셔서 하고 계신 사업자신가요? 네. 창업한 지는 3년이 되었는데 연수로는 3년이 되었는데 중간에 코로나가 한번 겹치면서 한 1년 반 정도는 실제적으로는 활동을 못했고 네. 이제 활동을 조금 하기 시작한 게 1년 반 정도 되었어요. 회사는 어디에 있어요? 회사는 예전에 사회적경제마을자치센터였던 건물인 지금은 서대문 청년창업센터로 바뀌었는데 네. 거기 2층에 아. 이번에 7월 달에 원래는 서대문 여성이름센터에 있다가 네. 계약이 만료되고 기회가 좋게 딱 그러셨군요. 맞게 이동을 할 수 있었어요. 제가 그 이사하신 거는 잘 모르고 그 여성이름센터에 여전히 계신 줄 알았었거든요. 계약이 만료됐어요. 뭐 자라온 곳도 지금 사는 집도 거기에 회사도 다 서대문에 있어요. 네, 남가자동에 있어요. 그러니까요. 청년들은 자기가 나고 자란 곳을 떠나서 밖으로 나가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지 않나요? 저는 제 친구들은 사실 네. 다른 지역에서 다 살아요. 네. 얼마 전에 동창회를 했는데 저 빼고 다 다른 구에 살거나 네, 네. 다른 도시에 살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다 결혼이나 뭐 회사 때문에 이동을 할 수밖에 없었고 저 같은 경우는 회사나 뭐 하는 일 같은 게 다 여기 서대문 안에서 이루어졌어가지고 굳이 나갈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면은 아까 직업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저희 세대 같은 경우는 이름이 붙은 어떤 직업 뭐 아니면은 다니고 있는 회사의 이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소개를 할 수 있는 타이틀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걸 자기 정체성이라고 많이 느끼는데 윤현님은 벌써 소개부터가 다른 세대다 이런 느낌을 갖게 하셨어요. 네. 인터뷰를 준비를 하면서 윤현님의 세대가 뭐지 이러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MZ 세대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MZ 세대라는 말을 그냥 많이 썼는데 그러면 MZ 세대가 어디까지지 이러고 이렇게 문건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넓어요. 범위가 굉장히 넓더라고요. MZ 세대가. 그러면서도 그 넓은 세대를 MZ 세대의 특징 뭐 이래 갖고 나열한 걸 한번 봤어요. 네. 제일 처음에 등장을 하는 게 그 밀레니엄 세대가 그래서라고 하면서 디지털 환경에 되게 익숙하다. 사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수직적이지 않고 수평적인 문화를 선호한다. 자신의 취향과 개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편리함과 간편함을 추구한다. 워라밸이 무지하게 인생에서 중요하다. 다른 세대들보다 재테크에 관심이 많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이게 윤현님 본인 혹은 본인이 속한 세대에 대한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동의가 되시나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MZ세대가 엄청 넓어요. 저도 찾아보니까 지금 기준으로 14세부터 40세까지가 한 세대로 묶이는 거예요. 네. 40세까지가 좀 심하죠. 네. M세대, G세대는 나눠져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딱 거기 약간 중간에 어중간하게 걸친 음. 그 나이대라고 볼 수 있는데 딱 M세대의 마지막 차를 탔더라고요. 네. 근데 방금 여쭤보신 것 중에서 동의를 하냐라고 여쭤보셨는데 몇몇 개는 동의를 하고 몇몇 개는 잘 모르겠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예시들 안에서 들으면은 어느 세대든지 뭔가 나도 이거는 동의한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좀 있다고 생각이 전 들거든요. 네. 그렇죠. 사실 사생활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도 없고 저도 다른 세대들보다 재테크에 관심이 많다 이거를 보면서도 우리 세대에는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지 않나? 근데 또 개인으로 보면 저는 전혀 관심이 없는 분야이기도 하고 그렇죠. 확실히 젊은 친구들이 조금 더 주식 투자나 코인 투자나 이런 쪽에 저희 세대가 젊었을 때보다는 훨씬 관심이 있다고 느껴지기는 하거든요. 개인차는 있지만. 근데 사생활을 중요시한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윤현쌤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활동을 하시고 다른 사람들과 엉켜서 같이 일하는 그런 활동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거로 보여요. 특히해서 그런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활동을 딱 하나의 직업이 아니라 여러 활동들을 이렇게 포괄하는 일을 하시면서 살게 되셨을까요? 마을 활동이라고 딱 이렇게 명명을 짓기는 힘든데 처음 이런 비슷한 일에 발을 들이게 된 계기가 청년 활동이에요. 근데 서대문구에서 하진 않았고요. 네. 성북구에서 처음 시작을 하게 됐는데 네. 청년 기획자로 일을 하면서 청년들을 모으고 같이 커뮤니티를 이루고 공동의 관심사를 나누고 하는 일들을 20살 중반부터 해왔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익숙해진 것 같아요. 지금 몇 년 정도 이어지고 있는 걸까요? 한 7, 8년? 7, 8년 네, 정도를 네. 계속. 그러니까 저도 마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서 윤현님이 제일 젊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 분들 중에서. 근데 저도 청년 활동가들로만 이루어진 어떤 조직이나 활동들에서는 좀 더 젊은 분들을 봤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한 5년 이내에 다른 활동으로 넘어가고 지역은 어떤 한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윤현님도 성북구에서 시작은 하셨지만 서대문에서 오래 계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펼쳐가고 계신 게 조금 특이하다. 특징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네 이렇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긴 소개를 했어요. 네. 지금까지 설명들이 다 어떤 분이신지 이분이 어떤 관심사를 갖고 계신 분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거였는데 아마도 그런 활동들을 주로 하시는 거는 사생활을 중요하게 여기기도 하시겠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많아서가 아닐까. 조금 이따가 하시는 일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 건데요. 골라주신 추천곡들이 네. 그 신청곡들도 그런 가사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들리셨나요? 네.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신청곡을 7곡을 주셨는데 네. 7곡 전곡을 하나도 모르는 곡이 있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제가 공부하듯 가사를 보면서 네. 이렇게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첫 곡도 그렇고 지금 제가 틀려고 하는 곡도 누군가의 생각을 묻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던 곡이에요.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한번 가사에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406호 프로젝트가 부릅니다. 너 나 어때? 좋아 보여 오늘 이 기분 덕분에 내 기분도 한껏 들떴어. 오늘 시간 어때 난 답이 원했는데 너만 오면 될 것 같아. 못 참겠어 더는 이 마음 눈을 마주치기만 해도 두근거려서 말도 안 나와 괜히 더 어색해져. 짧은 웃음 하나에도 난 하루 종일 난
어때 시간이 갈수록 지쳐만 가나 가끔 만나는 게 싫단 게 아니라 항상 곁에 두고 싶어 네 옆에 있고 싶어 그렇게 눈 뜨고 싶어 하루 종일 난 네 연락을 기다려 너와 찍은 사진 한 장에도 난 세상을 가졌어 네 손 꼭 잡고 같이 있고 싶은데 그래서 그런데 넌 나 하루 종일 난 네 연락을 기다려 너와 마신 커피 한 잔에도 난 세상을 가졌어 네 손 꼭 잡고 같이 있고 싶은데 그래서 그런데 하루 종일 난 네 연락을 기다려 너와 찍은 사진 한 장에도 난 세상을 가졌어 네 손 꼭 잡고 같이 있고 싶은데 그래서 그런데 넌 나 하루 종일 난 네 연락을 기다려 너와 마신 커피 한 잔에도 난 세상을 가졌어 네 손 꼭 잡고 같이 있고 싶은데 네. 네 손 꼭 잡고 같이 있고 싶은데. 네 생각은 어때? 이렇게 묻는 노래였네요. 이제 하시고 계시는 일을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볼까 봐요. 네. 창업가이시면서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동물 이해 관련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네, 콘텐츠 제작하시고 경력단절 여성들 교육이라고 하셨어요. 경력 그게 중단 같이 가는 네, 일이에요? 같이 아, 묶여서 그거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아까도 이제 언급해 주시긴 했는데 하고 있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MZ 세대 중에 중간에 껴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뭐 어린 나이로 보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먹은 나이로 볼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살면서 전환점이 좀 두 개가 있었어요. 네. 그 중에서 첫 번째 전환점이 그 첫째 강아지를 입양하면서 제 인생이 조금 전환이 네. 되었는데 그게 몇 살 때쯤이셨어요? 강아지 그때가 처음 이제 키워보신 게? 24살, 5살 때부터 제가 하는 일이나 뭐 살아가는 방식이나 생각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좀 바뀌었는데 반려동물 관련 일이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입양을 하면서 유기동물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었는데 좀 마음이 계속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작게 후원을 하면서 봉사도 하고 내가 네. 할 수 있는 선에서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이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뭔가 일을 해가지고 이걸 해결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반려동물이나 유기동물에 관련된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창업을 하게 됐고요. 지금은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동물이해 교육을 컨텐츠를 제작을 하고 경력중단 여성분들을 강사로 모셔가지고 그분들이 강의를 할 수 있게 강사 교육을 하시는 네. 거군요. 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네. 정말 다양한 세대를 교육을 받을 대상은 청소년이고 네. 근데 윤현님이 하시는 거는 경력단절 여성들이 강사 교육을 네, 하시는 맞아요. 예, 정말 다양한 세대와 다양한 대상을 맞아요. 동물 이해 관련 콘텐츠 제작하시면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일반적인 오해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오해들은 수정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중요한 내용들이 있을까요? 아동들을 대상을 하는 교육에서는 개를 대하는 법에 대해서 주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고양이보다는 강아지 네. 쪽으로 주로. 왜냐하면 예. 밖에서 만나기가 좀 더 쉽거든요. 그렇죠. 네. 집 밖에서 만나기가. 예. 일반적인 오해라고 볼 수 있을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방법이 좀 미숙해서 발생하는 오해나 갈등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있고 예를 들면 아이들이 이제 산책하는 강아지 만났을 때 네. 아이들은 동물 무서워하는 애도 있는데 대부분 좋아하잖아요, 네. 애들을. 그래서 그냥 보면은 좋아서 소리를 지르거나 네.
뭐 달려가거나 그냥 만지는 애들도 에, 있고 에. 근데 대부분 사고가 이런 데서 시작이 되거든요. 이런 행동들을 하지 않게 하는 거를 주로 알려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강아지를 만나면 내가 강아지한테 인사를 하고 싶으면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이쁘다고 그냥 달려가서 만지려고 하면 안 된다. 네, 그런 걸 알려주고 있어요. 폭력성이 없는 강아지들도 그럴 경우에는 그렇죠. 조금 다른 행동들을 네,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강아지들도 너희랑 똑같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거든요. 네. 너가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누가 와서 귀에다 소리를 지르면 어떨 것 같아? 라고 이제 물어보면 네. 애들은 뭐 무서워요, 깜짝 놀래요 이런 식으로 네. 자기도 그러니까 네. 그러면서 동물이랑 사람이랑 느끼는 거엔 별반 차이가 없다. 네. 그러니까 사람처럼 대해줘야 된다. 어. 뭐 쉽게 말하면 네. 이런 식의 맞아요. 컨텐츠로 알려주고 제가 있어요. 그 똑같은 오해로 한번 강아지한테 물린 적이 있어요. 제가 아가들을 대할 때는 처음 보는 아가가 아무리 예뻐도 그 친구가 저를 낯설어 할 것이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다가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멀찍이 서서 그냥 웃어주고 손을 흔들어주고 이걸로 사귀고 다가가요. 근데 강아지가 정말 인형같이 이쁜 거예요. 너무 강아지가 이뻐가지고 머리를 쓰다듬으려고 손을 내미는 순간 얘가 저를 물었어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게 얘가 두려웠구나. 내가 때릴 수도 있다고 생각했구나라고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반려견 주인께 엄청 사과를 했는데 또 그분은 그분대로 저한테 너무 사과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강아지가 물어서 미안하다. 근데 위협을 한 건 나니까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낯선 사람을 만나는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그죠. 네. 대해줘야 한다. 네. 네, 그렇군요. 그것을 직접 교육하시지 않고 경력 단절 여성들을 강사 교육을 하시는 방식을 취하기로 하신 건 왜 그러셨어요? 직접 강의를 하면 제가 강의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아이들을 저는 양육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혼자 하는 것보다는 두세 명의 사람이 두세 곳에서 하는 게 수익적으로는 네. 나아요. 네. 그러니까 또 그분들은 아이를 양육해 본 경험이 대부분 갖고 계시고 대부분 풀타임의 활동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네. 많이 계세요. 네. 오전에 애매한 시간들 뭐 한두 시간 정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를 알게 돼서 네. 그분들하고 핏이 맞으니까 네.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실래요?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자기 아이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다 보면 그런 사랑을 혈연의 부모로부터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관심들도 생기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마 윤현님 같은 경우도 아까 입양을 해서 기르다 보니까 유기동물에 대한 관심이 생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서대문 내에서도 유기동물에 대한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 단체들이 있죠. 연계를 맺고 계시는 곳은 없으세요 혹시? 네, 서대문 내에서는 없고요. 네. 이제 저는 처음 활동을 성북에서 하다 보니까 성북에는 있습니다. 네, 유기동물과 관련한 네. 그러시군요. 서대문에도 한 단체가 만들어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동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지금의 정책이나 이게 사람들의 행태나 이런 거를 보면서 제일 속상한 게 있으셔요, 혹시? 속상한 거는 반려동물 입마개예요. 그게 정말 필요한 정책이긴 한데 개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입을 자유롭게 눌리지 못하는 걔네들의 냄새 맡는 게 전부인데 아무래도 뭔가 걸거치는 게 있으면 스트레스도 받을 것 같고 근데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사람 때문에 생긴 방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필요하긴 하지만 안타까운 마음이 아픈 마음이 네. 아픈 정책적으로는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사실 그 정책이 맞는 것 같기는 해요. 모두가 좀 평화롭고 안전하게 지내려면 생활하기 위해서는 맞긴 하지만 독일 같은 경우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동물권이 되게 높은 나라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그런 맹견을 키우거나 할 때 세금도 더 많이 내야 되고요. 그리고 뭐 한 달에 한 번씩 테스트를 꼭 받아야 되고 어떤 자격증 같은 거를 줘요. 맹견이나 큰 개를 키울 수 있는. 그래서
그래서 그 자격증을 소지를 하면 입마개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자격증을 갖기까지가 엄청 까다롭거든요. 네. 근데 그런 단계별 뭐 테스트나 네. 정책 같은 게 잘 자리 잡히면 언젠간 우리나라도 독일처럼 할 수 있지 네, 않을까. 사람과 동물이 잘 어우러져 사는 세상이 될 수 그런 네, 곳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어요. 뭐 지금 중간 단계로서 지금 상황 속에서는 필요한 일인 것 같지만 뭐 개선될 여지가 없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게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네. 뭔가 아무튼 내 외부에 있는 생명체들의 살아가는 것들에 관심을 갖다 보면 속상한 문제들도 보이고 개선해야 될 것들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일과 또 아까 말씀하셨던 마을사업 협력지기는 어떻게 연결이 되셔서 제가 전환점이 두 개가 있다고 네. 했는데 그 나머지 하나가 마을 사업으로 저를 좀 이끌어준 전환점이에요. 저에게 왔던 밍밍이를 다시 하늘로 보내는 과정에서 다시 전환점이 된 건데 그때 보내고 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어딜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아는 분이 청년마을 만들기라는 이런 지원 사업이 있다. 한번 해봐라. 해서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지원을 했어요. 어디론가 갈 수 있다라는 좀 합법적으로 갈 수 있는 그게 지원을 했는데 그게 또 덜컥 돼서 갔는데 지역이 거제예요. 완전 네, 정말 아름다운 곳으로 가셨네요. 완전 끝과 끝으로 갔었는데 프로그램을 그냥 쉽게 말하자면 20명의 일면식도 없는 청년들이 마을 공동체를 이루면서 2달 동안 생활을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 지역에서의 삶이랑 일 이런 것들을 고민해보고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고민해보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그 과정에서 저는 거기에서도 또 동물을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거제에는 길고양이가 되게 많아요. 서울처럼 중성화 사업이 활발하지가 않아서 네. 걔네들이 먹고 살려면은 쓰레기통을 뒤지거나 거기가 바닷가 쪽이어서 생선 널어놓은 거를 훔치거나 그러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걔네들이 연고 하나 바르면 나을 병도 그냥 달고 살고 쓰레기만 뒤지면 다행인데 막 방충망을 뜯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주민분들에게 약간 밉상으로 민원이, 찍힌 거죠. 친구들을 좀 돌봐줘야겠다 해서 그 친구들 밥을 주고 주민분들에게 이 친구들에게 밥을 줘야 되는 이유들을 알려드리고 길냥이 사진전도 이제 개최해서 사진이 또 팔리더라고요. 팔아서 또 지역 단체에 기부하고 근데 그런 활동을 했었는데 그게 마을 동네에서 진행이 됐던 2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받아서 했던 사업인데 그러고서는 다시 서울로 왔다가 계속 거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몇 달 뒤에 갔는데 여전히 주민분들이 밥을 잘 챙겨주시고 활동을 하고 계셨어요. 네. 지속적으로. 네. 지원금은 분명히 끝났을 네. 텐데요. 예. 그래서 딱 그 장면을 보고서는 그 전까지는 제가 전국구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런 걸 해결하려면 전국에서 해야 돼 네. 했는데 그 과정을 보고 겪고 하다 보니 이게 작은 단위에서도 되게 의미가 있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고 서울로 오니까 딱 마침 그 협력지기 공고가 뜬 거예요. 네. 뭔진 잘 모르겠는데 비슷한 일인 것 같아서 네. 지원을 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커뮤니티에 대한 인식이 아주 실제적인 상황을 통해서 오셨었나 봐요. 네. 그죠? 요즘 지방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젊은 친구들을 완전하게 유입하고 뭐 주민으로 받아들이게 되지 못하더라도 관계인구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 관계인구들을 늘리기 위한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아마 그런 과정을 통해서 윤현님에게도 거제는 한 곳의 관광지가 아니라 아주 특별한 곳이 네. 됐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알고 있는 주민들이 네, 있고 네. 그곳에서 일어난 어떤 활동들을 알고 있고 네. 젊은 분들이 뭐 한동안은 킹홀리데이 같은 걸로 외국에 나가는 거가 거의 유행처럼 지금도 지속하고 있지만 많이 했었는데 그 지방하고 같이 서울에서 태어나신 분들이라면 지방의 관계 인구가 진짜 네. 되어보시는 것도 네, 재밌어요. 좋아요. 관심사를 넓히고 깊게 하는데 도움이 될 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하나에 대한 관심, 사랑이 또 다른 사랑을, 또 다른 관심을 나아가는 이야기들을 재밌게 듣고 있네요. 이쯤에서 세 번째 신청곡. 역시 저는 이름도 처음 들었으나 검색해보니 유명하신 분들이더라고요. 나상현 씨 밴드가 부릅니다. 러브, 러브, 러브. 어떤 단어들로 표현할 수 있을까 널 깊어진 마음에 빠져버린 기분 속에서 넌 너무 어려워 흔해 빠진 말로 널 품을 순 없어 그 여름밤에 우리 많이 울고 웃고 긴 시간 속을 지나쳐왔지만 아직도 남아있어 그때의 너와 내가 가득히 들어차 나의 머릿속에는 I got love, love, love 빠져들어가 이 시간에 점점 더 커져가는 이 기억 속에 한 번, 두 번 쌓여가는 이 마음 전부 다 사랑일 뿐이야 어쩌면 난 홀로 기다리고 있을까 널 함께한 날들에 갇혀버린 기분 속에서 난 너무 어려워 나의 생각들로 널 품을 순 없어 언제부턴가 우린 서로를 놓치고 긴 어둠 속을 지나쳐왔지만 아직도 남아있어 널 그리는 이 마음이 가득히 들어차 나의 머릿속에는 I got love, love, love 빠져들어가 이 시간에 점점 더 커져가는 이 기억 속에 한 번, 두 번 쌓여가는 이 마음 전부 다 사랑일 뿐이야 나도 모르는 사이 어떻게 된 건지 널 생각하는 밤이 늘어만 가는데 난 왜 늘 똑같은 말만 하루 종일 되뇌이는데 I got love, love, love 빠져들어가 이 시간에 점점 더 커져가는 이 기억 속에 한 번, 두 번 쌓여가는 이 마음 전부 다 사랑일 뿐이야 수많은 이야기 만들어 가보자 우린 oh yeah 사소한 마음을 나누며 함께 우린 그 자리에서 한 번 쌓여가는 이 마음 전부 다 사랑일 뿐이야 네, 나상현 씨 밴드의 러브, 러브, 러브 듣고 왔습니다. 뭔가 아까 인생에 큰 전환점 두 개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전환점을 그냥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경험하는 일들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렇게 중첩적으로 쌓여가면서 윤현님의 직업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살아가는 터전을 정하게 하기도 하고 그랬네요.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올라오셔가지고 마을사업협력지기라는 사실 그 명칭은 서대문에만 있는 명칭인데 마을 주민들이 하시는 그 작은 아까 거제에서 했던 것 같은 그런 조그만 공모사업들을 진행하는 분들을 돕고 그분들이 서로 네트워킹하게 해드리고 이런 거를 도와드리는 말 그대로 협력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이게 비슷한 일이겠다라고 생각해서 지원하셔서 하시면서 어떠셨어요? 또 그 경험을 통해서 쌓아간 것은 무엇일까요? 처음에는 제가 그런 뭐 공모사업을 제안을 하고
기획하고 실행을 하는 건 줄 알았는데 들어가 보니까 그거 아니더라고요. 예. 배우는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잘 배우는 학교를 다니는 느낌이 들고 또 주민분들을 아까 초반에 말하긴 했는데 제 친구들이 다 떠나가서 이제는 동네에서 만날 친구가 저는 없어요. 네. 친구 만나려면 진짜 뭐 강남 가거나 네. 그래야지 만나고 여기서 초중고를 다 나오셨는데도 네, 네. 네, 만날 친구가 네. 없군요. 근데 그 친구를 만난다는 게 쉬다가 여유가 생겼을 때 우리 커피 한잔 할래? 이렇게 해서 만나고 싶은 친구들이 다 멀리 있으니까 네. 만날 사람이 없는데 이런 사업들을 옆에서 돕고 보고 하다 보니까 그런 관계망들이 쌓이고 네. 확장되는 것들을 지켜볼 수가 있더라고요. 네. 이제는 동네에서 아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셨네요. 그죠? 네. 그래서 저번에 좀 신기했던 경험은 제가 작년부터 이제 알고 지내던 분인데 이번에 그 주민공모 사업에 이거 한번 지원해 보셔라 라고 추천한 팀이 있어요. 반려동물 팀인데 반려동물. 역시 반려동물 팀. 관심이 네. 가셨겠네요. 네. 근데 지금 되게 잘 하고 계시는데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뭘 하세요? 그분 세 분이신데 작년에 제가 서대문구 반려동물 동아리를 운영을 했었어요. 네. 근데 거기에서 만나신 분들이고 출석률이 제일 좋으셨던 세 분이시고 그래서 공모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반려동물 뭐 간식을 같이 만들기도 하시고 네. 근데 아예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좀 확장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새로운 분들하고 만나서 반려동물 정보도 나누고 뭐 산책도 같이 하고 그러는 것들을 계획을 하고 계시는 팀인데 그 중에서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을 유난히 동네에서 자주 만나더라고요. 약속을 한 게 살고 아닌데 계시는 동네에서. 네. 근데 동이 달라요. 사는 동이 어. 다른데 저는 뭐 장 보러 가려고 걸어가는데 멀리서 되게 낯익은 분이 누구누구님 이러면서 그 인사를 하고 잠깐 안부 나누고 지나가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저번에 일 때문에 마곡나루를 가야 됐어요. 네. 지하철을 타러 공항철도를 타러 가는 길에 익숙한 실루엣이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더라고요. 근데 딱 그 시간, 그 지하철 딱 만난 딱 방향도 딱 만난 네. 게 둘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내가 협력제기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분을 여기서 만나서 아는 척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그렇죠. 동네에서 약속하지 않고도 만나지는 네. 아는 사람이 있는 네. 거. 이게 이제 동네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지향점이죠. 그러면서 관계를 맺고 그 관계가 조금씩 깊어지기도 하고 네. 그게 사회적 안전망이 되기도 하고 네. 심지어는 거제에서 경험하신 거는 아주 작은 공모 사업을 시작하셔서 그게 씨앗이 돼서 주민들이 그 일을 공모 사업 없이도 지속해 가는 것들을 경험하신 거고 여기 오셔서는 직접 공모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지원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하시면서 재밌었던 일이나 뭐 힘들었던 일이나 이런 거는 없었어요? 좋은 경험은 가장 최근에 그 반려동물 팀인데 그분 세 분이 전혀 다 다른 동에 사시고 작년에 처음 만나서 작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수업을 듣는 그런 관계여서 서로 이름 정도만 아는 사이였다면 이번에 올해 그 사업을 계기로 친해지는 게 눈에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네. 근데 그 옆에서 지켜보는데 괜히 제가 기분이 좋은 내 친구가 생긴 느낌? 그게 좀 재미있었다기보다는 기분이 좋았던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세 분도 그 일을 통해서 동네 친구가 생긴 네. 분들이네요. 네. 네. 반려동물도 반려로 생겼을 거고 그죠. 동네 친구도 네. 생기고 이런 관계가 있기 전에는 반려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없었는데 또 이걸 어디 가서 말하면 유난이다 네. 이런 네. 말들을 많이 듣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 세 명은 적어도 말이 통하는 거죠. 유난이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더 걱정하고 뭐 우리 강아지가 어디가 좀 아파요 엄청 걱정해주고 이러는 걸 이제 또 지켜보니까 네. 서로 엄청 든든하시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윤현님은 지금은 서대문에서 무슨 그런 그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일, 본인이 중심이 되는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일은 뭐 따로 없으실까요? 네, 지금은 저는 커뮤니티를 만드는 일은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동네살이가 되게 그날이 그날 같고 그날이 그날 같잖아요. 조금 다른 환경. 제가 지난주에
굉장히 오랜만에 홍대구에 나갔어요. 여기서 가장 가까운 이웃구이잖아요. 익숙했던 동네인데 오랜만에 나갔더니 촌사람 서울 온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아까 땡땡거리 말씀하시고 지금 그 땡땡거리 옆에 사무실도 있고 집도 있고 그러셔요. 네. 그러면은 조금 더 밖으로 나가가지고 관계를 맺고 밖에서 일을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은 안 드세요? 아직 많이 젊으시고 이제 나가는 거 귀찮아 이럴 나이는 아직 아니시잖아요. 그런 생각이 굳이 들지 않는 게 충분히 이 안에서도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라고 아직은 느끼고 있어서 굳이 나가고 싶다는 생각은 아직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우문을 던진 거네요. 그러니까 커뮤니티를 만들어가고 있는 일을 하고 계시지 않냐 이렇게 물었는데 뭐 그 우문에 대해서 사실 윤여님도 이제 뭐 딱 특별히 하고 있진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하고 계신 일 전부가 다 그건데요. 아, 그런가요? 그죠? 동네 분들하고 같이 일하시고, 그러니까 서대문구에 사시는 뭐 범위를 넓게 잡아도 서대문구에 사시는 그죠, 분들하고 같이 활동하시고, 그러면 그 동물 그 이해 교육을 받는 친구들이나 지금 그 강사 교육을 받는 분들도 다 서대문 분들이신가요? 네, 현재는 서대문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경력중단 여성분들도 서대문구에 거주하시거나 활동하시는 분들로 교육을 하시고 네. 계시고 네. 그거 교육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뭘 찾아서 어떻게 연락할까요? 제가 아직 홈페이지를 안 만들었어요.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그 정기적으로 네. 교육을 하세요? 아니면은 그냥 열고 싶을 때 비정규적으로? 비정규적이 좀 더 가까울 것 같고 왜냐하면 이게 강사는 많은데 또 공급할 데가 없으면 안 네, 되니까 네. 그런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아직까지는 정규적으로는 하고 있지는 네. 않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몸집을 키워서 분기에 한 번? 5번 정도씩은 열어서 네. 강좌를 열어서 강사를 네. 양성하실 생각이신 거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교육을 받는 대상들이 상당히 어린 친구들이에요. 저는 청소년 대상인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관내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이 네. 주 대상이 되는 네, 거죠. 맞아요. 아이들의 반응은 어때요? 교육을 받으면? 아이들은 제가 그 아이들이 다른 수업을 듣는 모습을 못 봐서 뭐 특별히 반응이 다른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이들 되게 잘 참여해줘요. 대답도 되게 잘해주고 반응도 엄청 리액션도 잘해주고 원장님이나 선생님들 뒤에 피드백 들어보면은 애기들이 동물을 되게 좋아하는데 사실 접하는 수업 시간이 없기도 하고 네. 생소한 것을 접하다 보니까 다른 수업보다는 집중력도 좋고 재밌어 한다. 실제로 제가 교육을 했던 어린이를 한 달 뒤에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냥 물어봤어요. 한 달 전에 우리 배웠던 거 뭐지? 근데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엄청 흘려듣는 걸로 보였거든요. 네. 흘려듣는 게 아니었구나. 아이들이 부모님을 가장 많이 조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강아지 키우게 해줘, 그쵸, 고양이 그쵸. 키우게 해줘이니까 그랬을 네. 것 같네요. 네, 저희 네 번째 신청곡을 지금 들을게요. 체리필터, 제가 유일하게 아는 가수였습니다. 체리필터의 해피데이 듣고 오겠습니다. 내가 말야 20살쯤엔 요절할 천재인 줄만 알고 어릴 땐 말야 모든 게 다
피터의 해피데이 들었습니다. 이 음악을 유튜브에서 찾아 듣다가 댓글들을 좀 봤어요. 보니까 초등학교 때 엄청 신나게 즐겨 듣던 노래인데 지금 다시 들으니까 딱 내 인생 노래다. 뭐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윤현님은 몇 살 때 이 노래를 듣기 시작하신 거예요? 저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그 댓글들과. 와, 초등학교 네, 때. 초등학교 4, 5학년쯤에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 노래 가사가 이런 건 줄 몰랐었다. 이거 그쵸. 딱 인생 이야기다. 이러면서 아, 내 인생에 지금 진짜 그 딸기향 해열제가 필요해요. 이런 얘기들이 많이 써 있었어요. 윤현님은 이렇게 다양한 일들을 하시면서 하다 보면 즐거운 일도 많고 신나는 일도 많고 그렇겠지만 뭐 역시 모든 관계가 복잡해질수록 골치 아픈 일도 많잖아요. 네. 인생에 딸기향 같은 해열제가 필요하다라고 느낄 때가 언제 있으세요? 저는 혼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모든 걸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하고 혼자 책임을 다 해야 되는 그쵸.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무게감이 너무 무거워질 때 네. 과연 내가 옳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맞는 걸까? 옳은 선택인 걸까라고 했을 때 그럴 때 좀 해열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지내시는데 또 일과 관련해서는 혼자 일을 하시는 그죠. 일을 하다 네. 보니까 MZ세대 맞으시네요. 그 책임을 나누고 그 책임조차 조직화해가지고 뭐 위계를 정하고 이런 것들이 저희 세대, 저의 방식이었다면 또 많은 관계를 맺고 있긴 하지만 또 독자적으로 일하고 책임져야 하는 것들이 많은 방식으로 일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혹시 딸기향 같은 해열제가 어떤 게 있으세요? 저는 일단 내던지고 어디론가 떠나요. 그게 당일이 될 수도 있고요. 네. 몇 주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다녀오면 시야나 시각이 좀 달라지고 생각도 머물러 있던 게 좀 퍼지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저에게는 맞는 처방인 것 같습니다. 여행, 훌쩍 떠나는 네. 여행. 그렇게 가기 딱 좋은 곳들이 있다. 뭐 이렇게 추천해 주신다면. 예전에는 제주도를 많이 갔었어요. 네. 최근에는 거제를 아무래도 네. 네, 제가 잘 알게 된 도시이다 보니까 또 거기에서 살면서 알게 되는 숨겨진 공간이나 네. 이런 것들을 알게 되니까 자주 가게 되더라고요. 네. 아, 저희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마무리해야 될 때가 네. 돼가는데 얘기를 쭉 나누다 보니까 네. 결국은 이 복잡한 관계 속에서 복잡한 일들 속에서 힘든 일들이 발생했을 때 훌쩍 떠나지는 곳들도 어느 정도는 내가 알고 또 익숙하고 사람들이 있고 그런 곳들이네요. 네. 그죠? 거제는 관계 인구를 만드시는데 성공하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마지막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네. 초, 중, 고등학교를 이곳에서 다니시고 지금 일도 여기서 하시고 여기서 살고 계시는데 윤현님에게 동네는 어떤 곳이래요? 제가 이걸 사실 사전에 질문을 전해 네.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멋있게 말을 해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해도 안 멋있어서 딱 떠올랐던 거는 천천히 해도 되는 곳. 그 홍대 얼마 전에 나갔는데 네네. 뭔가 서울 촌사람 같은 네, 느낌 완전 받으셨다고 촌사람이더라고요, 제가. 저는 홍대나 뭐 신촌 이렇게 좀 번화한데 나가면 조급해져요. 빨리 뭔가 일을 봐서 다시 돌아와야 될 것 같고 걸음도 엄청 빨라지고 딱 그 사천교만 넘어오면은 네. 뭔가 이렇게 다시 느긋해지더라고요. 동네는 천천히 해도 되는 곳이라고 정의를 좀 저만의 정의를 내려보고 싶습니다. 천천히 해도 되는 곳. 그러네요. 저도 홍대에 갔을 때 생각을 해보면 길도 빨리 건너야 될 것 같고 볼일 빨리 봐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곳이었습니다. 살고 계시는 곳에서는 조금 더 천천히 그러나 하고 싶은 일을 꼬박꼬박 네. 해나가시면서 미래를 만들어 가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기대로 윤현님의 앞으로의 활동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신청곡 듣겠습니다. 너드 커넥션의 좋은 밤 좋은 꿈. 이 노래를 듣는 여러분 오늘 밤 모두 좋은 꿈 꾸시고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저 많은 별을 다 세어보
내 맘은 헤아릴 수 없어요. 그대의 부서진 마음 조각들이 차갑게 흩어져 있는 탓에 그댄 나의 어떤 모습들을 그리도 깊게 사랑했나요? 이제 내가 해줄 수 있는 건